이성대 기자는 비하인드 뉴스 원래 해야 되는데 이재명 시장님 덕분에 오늘 빠졌거든요. 근데 결국 또 잡혀 들어왔네. 그 비하인드 뉴스 빠지는 것보다 오늘 마크맨 소셜 라이브 준비하느라고 더 늦게 퇴근하게 생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크맨들이 지금 3명이 나와 있거든요. 처음 보는 마크맨도 있을 텐데. 네. 숨어있지 마시고. 박현주 씨는 이쪽으로. 숨어있지 말고. 일로 와. 박현주 기자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11월? 예, 11월. 한창 촛불 집회가 크게 막 일어나던 그 11월에 취재하다가 광원에서 버스에 맞췄어요. 예. 네, 요즘 석 달 동안 입원하고 요양하다가 나왔습니다. 어이구. 네. 네. 그래서 이 자리가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다시 건강하게 네. 또 앞에 설 수 있어서. 네. 그 얘기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내가 이렇게 소개했으면 된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독한 기자입니다. 보기가 다른 모양이군요.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안 보입니다. 네. 이재명 시장께서 굉장히 아직 안 괴로우실지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우리 마크맨들이 잘 마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고 제대로 잘 보도해주는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우리 마크맨들은 이재명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이성대 반장. 저보다는 이지은 기자가 이야기를 좀. 그래요? 네, 제가 저희 이재명 시장님 마크를 좀 계속해 왔는데요. 예. 이 시장님 이제 탄핵 전국 저희 이제 10월에 JTBC 저희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 광화문 광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뵈면 말씀하신 대로 사이다 발언 굉장히 쉬운 단어로 이른바 이제 대중언어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네티즌들이나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시민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환호하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지지율이 좀 정체 상태고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마크맨으로서 왜 그런가? 라는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생각하는 부분도 네. 있고 또 오늘 이따가 잠시 뒤에 저희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합니다. 네. 예. 저는 여기서 이제 물러나야 네,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못다한 이야기 저희가 좀 더 많이 털겠습니다. 너무 살살 다뤄드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예. 저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공부를 시작하는 건데. 이게 저승사가 떠나는 느낌이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매진 노래 나올 때 뭐 상상하셨어요? 지옥과 천국 같은 거죠. 아직 지옥을 맛보시지 않았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참고로 막 따라달라라는 사전 주문을 하셨다고 하던데 맞나 맞죠? 네. 제가요,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많이 당할 때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사실. 그러면 오늘은 시장님께 옵션을 한번 드리려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강한 강도 저 봐주시고요. 가장 약한 강도가 이 정도라면 지금 오지선다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가장 어느 약한 정도로? 거. 예. 자, 이쪽을 이렇게 해서. 예. 가장 약한 거. 요거 가장 빼고 강한 거. 요 정도. 이 이거는 왜 싫으세요? 예. 약간 이거 숨어 있는 거 같아요. 당연히 이걸 기대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약한 네. 맛을 보니까 네.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리를 좀 움직일까요? 네. 자, 다리를 좀 움직여주시고 이렇게 뒤로 돌아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하나, 예. 앉아서 이쪽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저 이제 이게 마이크 좀 조금 붙이면. 네네. 정리를 좀 하고 제가 이 다리가 짧아가지고 바닥에 안 닿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상체가 길다 그 얘기인데. 좀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민주당 반장 겸 비하인드 뉴스 오늘 쉬었던 이성대 기자고요. 또 여기는 네, 제가 이재명 시장의 마크맨인 네, 저도 이제 민주당 수력 기자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우리 네, 마크맨인 저는 JTBC 민주당 팀 막내 박현주입니다. 막내가 맞나? 좀 어려운 사람들 많이 듣는데 생각보다 네. 그렇게 어리진 않습니다. 네. 손행커님 얘기를 듣고 지금
경계심을 저 갖고 보니까 약간 떨어져 계시죠. 네. 네, 이재명입니다. 자, 마크맨 직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자, 뉴스룸 인터뷰 그냥 김 빠진 사이다였다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 소셜 라이브, 마크맨들 소셜 라이브는 에너지 드링크, 레드불 같은 핫식스 같은 카페인 엄청 들어가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승사자 가고 나니까 이제 악마들이 그 안희정 기사편 보셨어요? 봤어요. 하도 저희 거 보셨어요? 마크맨들 뒷부분 라이브 못 거? 봤어요. 그때 첫 부분만 봤는데 그때는 좀 많이 풀어지셨대요. 그때도 저희가 봐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랬어요? 결코 저희한테 선의 같은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선한 의지 같은 거 저희는 없기 때문에 오늘 한번 좀 여러 가지로 밀어붙일 수 제가 아까도 있도록.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격당할 때 원래 컸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제 주적이었는데 네. 그분이 탄핵 의견이 딱 나는 순간부터 제가 지지율이 싹 떨어진 거예요. 여기는 약간의 진심이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님은 좀 약간 이렇게 멘탈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이른바. 원래 정치인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커야 되는데 뭔가 숙주에 기대서 크는 느낌도 있다는 얘기네요. 저는 저 맨땅에 헤딩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농담이었고요. 진지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진짜요.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 진짜로 민주당 안에도 보면 사실 정치적 유산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의 재벌 2세. 재벌 이사하고 나는 좀 비정규. 이게 그 부분 비정규직은 좀 그렇다고 우리 유시민 전 장관께서 얘기해서 자, 그 좋은 대로 부분은 좀 이따가 본격적으로. 자, 그 부분은 잠시 바로 우리 좀 기다려 주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우리는 모르지만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거를 편의를 돕기 위해서 자, 첫 번째 키워드, 사이다는 그만. 네. 그만. 자, 바로 좀 들어가 주세요. 네. 그 지난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탄핵 정국에서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좀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잡아서 역사 속으로, 무덤 속으로. 네, 무덤 속으로, 그리고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고, 이 유해 옆으로 보내주자. 그 당시에 말씀하셨을 때, 이거 좀 세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했죠. 좀 하셨어요? 인정하십니까? 네. 예. 왜냐하면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체제의 유물이 맞습니다. 네. 그 유산으로 우리가 망령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대한민국 체제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이제 과거의 일을 투영해가지고 이제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끝내야 된다. 역사 속으로 되돌려 보내야 된다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즉흥연설을 원고를 쓰고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죠, 예.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오바. 그러니까 방금처럼 유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방금처럼 말씀하셔도 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굳이 유해 옆으로 보내자. 무덤. 네. 그럼 죽이자는 얘기밖에 더 되니까. 그럼. 그렇게 해석한 분이 있더라고요. 예, 예. 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죽이자는 아니었고요. 은연적 표현이 좀 과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탄핵 의견이 나고 네네.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평상심으로 좀 돌아오고 보니까 이거 좀 그러면 그때는 조금 흥분하셔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볼 현장 수가 있는 분위기에 건가요? 좀 네. 맞힌 측면이 있죠. 그러면은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그게 이제 좀 순화돼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좀 그럴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아까도 잠시 나왔지만 좀 뭐 외연 확장도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고 왜냐면 경선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중도 쪽으로 좀 노선을 바꾸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이제 변방장수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많이 표현했는데 네. 이제 소위 이제 정치 기득권자들이 있는 그러니까 여의도 중앙 정치권으로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좀 새롭다 저거 뭐냐라고 확 시선이 쏠렸는데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들이나 이런 태도나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오히려. 센 게 꼭 자극적이지만은 않거든요. 너무 매우면 왜 이렇게 맛이 없어지잖아. 네네. 근데 그 강도를 조금 넘었다는 판단이 좀 들어서 제가 한양 도성으로 이제 변방장수가 들어왔으니까 그 안에 근데 좀 그 시장님 문화를 좀 적응을 해야. 계속 변방에 있다가 중앙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국회의원은 하시지 않았지만 이미 이전에 당 생활도 하셨고 부대변인 생활도 하셨잖아요. 그 전에 이제 논평도 많이 쓰시고 하셨는데 뭐 한양도성에 사졸로로 잠깐 하다가 간 거를 그거를 뭐 한양도성 관료나 고관 대작으로 쳐주시면 곤란하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정말 시장님이 변방에만 변두리에만 있는 줄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정치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장들은 당내의 어떤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는 뭐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다 의사결정하는데 사실은 종속적 존재죠, 사실은. 그런 얘기한 겁니다. 네. 네, 그럼 지지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좀 잠깐 나왔는데. 심쿵하는데 또. 아, 그런가요? 아니, 그런데 오늘 오전에 그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게 좀 의연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라는 부분도 좀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뭐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지지율 뭐 2, 3% 이거는 뭐 순식간에 뭐 표본 한두 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연연했지요. 네. 제가 아닌 척 하지만. 네. 저 사실은 사람이기 세 때문에. 보이지만 네.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데. 이재명 안 세다 이거. 아, 알고 보니 안 쓰다. 진짜 제가 그런데 뭐 지지율 올라가면 뭐 이렇게 기분도 업되고. 왜냐면은 그래서 지난 그 탄핵 전국 때 사실 최고점이 거의 한 18% 정도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높네, 높아지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있었을 것 제가 같아요. 그죠? 그때는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나서 복귀를 해보니까 되게 그랬어요. 소중한 수치였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 이제 금요일 갤럽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였습니다. 물론 오늘 리얼미터를 보면 한 10% 요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갤럽 기준으로 5%를 좀 보면은 많이 떨어진 많이 부분은 떨어졌죠. 인정을 하시죠. 그러면은 이재명 시장님이 직접 나는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좀 떨어진 것 같다. 떨어진 이유. 이유가 뭘까요? 떨어진 것도 있지만 너무 올랐던 측면이 있는 거죠. 갑자기 사실은. 거품이었나요, 그러면? 왜냐하면 제가 이 탄핵 정국 시작되기 전에 소위 촛불 집회 시작되기 전이 한 5% 정도였어요. 처음 그쵸? 예,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10월 28일 첫 집회를 정치인 중에 저만 유일하게 갔죠. 그 다음에 한 2, 3주 되면서 급등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2주 만에 18%까지 그야말로 수직 상승을 했는데 그게 사실 거품이었던 좀 것 같아요. 불안하셨나요? 갑자기 그때는 뭐 오르니까? 업되고 그랬죠. 네. 그런데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셨군요. 갈 수 있을 거라고 봤죠. 그래서 제가 노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좀 표현하면 큰 강물에 들어가면 방향만 잡아야지. 그래서 노 저으면 안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더 해보려고 노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배에 손상을 준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이 시장님께서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하시는데 그 노를 저었다라는 건 예를 들면은 뭐라고 노력을 보시죠? 의도적 노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더 뭐 강한 바람 그치, 아니지, 이런 뭐 것들 국민의 지지를 좀 올리기 위한 의도적 노력들을 하게 되면 제가 그 전에 그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의도하는 순간에 떨어질 수 있다고 제가 방송에도 되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네네.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의도적 방송 노력. 저희도 이렇게 보면 매일매일 시청률에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되는데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나니까 역시 큰 경험이었어요. 자, 그럼 뭐 당내 경선 얘기도 좀 해보죠. 지금 70만 넘게 하고 있는데 몇만 얼마나 예상하세요 규모를? 200만에서 200만 좀 넘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인터뷰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벌써 선거인단 신청한 사람이 80만을 넘었더라고요. 그 중에 아마 20만 원 권리당일 겁니다. 맞아요. 예. 60만 한 거죠. 근데 지금 기간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네. 15일부터 시작했던가요? 그런데 지금이 23일? 2일? 23일이니까 8일 동안이고요. 앞으로 모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선거인단이 몇 명 정도나 저희도 뭐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뭐 그 숫자에 지금 별로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뭐 각 캠프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최대 몇만 어느 정도 수준이 들어와야 자신 있다, 승산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실제로는 경선 선거인단들은 신청한 사람 중에 절반은 또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억지로 막 해주라 부탁이라. 수준은 한 60% 정도 된다니까. 그 정도 예. 했죠, 저번에. 이번에도 60% 정도일 거라고 보는데, 한 200에서 250만 해서 결국은 막 120, 30만 정도 투표하지 않을까라고 보면, 정말로 투표할 사람, 한 5, 60만 정도면 상당히 많이. 그 정도 지금 확보를 하신다고 자신하고 계신 거예요? 목표를 저희는 한 70만 정도 실제 투표할 사람을 잡고 있죠. 실제 투표할 사람 70만? 다 이재명한테 투표할 사람? 우리 시장님께서는 목표. 그 손가락 혁명군 그 SNS 이제 지지층들이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번에 사석에서 공석인지 사석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말씀하셨어요. 한 명이 나의 지지층 한 명이 10명을 모셔와가지고 등록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그런- 합장이 될 수 있다. 그 카페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이제 모두가 한번 같이. 썼죠.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뭐 조직이 없으니까요. 저는 뭐 조직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SNS 친구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저변에 계신 지지자들한테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일종의 행동 지침 같은 거를 알려드린 거죠. 근데 그 혼자 행동 하면 안 된다. 그 행동 지침은 우리 저기 박 기자가 보고 약간 이게 자랑- 다단계인가 약간 할당량을 주시는 건가 숙제를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참고로 좀, 네, 이 시장님을 들었거든요. 지지하는 그 손가락 혁명군 네. 줄여서 손가역이라고 하는 이 네티즌들하고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 네티즌들하고 상당히 좀 사이가 별로 좋진 않죠. 알고 계시죠? 충돌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제가 여러 차례 계속 지침을 주죠. 지침이라기보다는 절대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적 언사 또는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긴 다음에 같이 가야 될 우리 동지들인데 상처를 줘버리거나 특히 허위사실로 공격해놓으면 나중에 적이 된다. 이게 그럼 여기 많이 다시 하고 한번 있는데 좀 공식적으로 한번 더 한번. 저를 손가역 여러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좀 과격하게 대응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진영의 지지를 확대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꼭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존중하면서 비판하는 건 좋은데 허위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공격한다든지 네. 모욕적 언사를 한다든지 비방을 하거나 이러면 상처를 줘서 우리 지지층 확대에 도움이 안 되고 우리가 이번 예선전하고 끝내버릴 게 아니라 본선으로 가서 이겨야 되는데 그때는 그분들의 도움을 다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화나더라도 좀 점잖고 품격 있게 대응할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영상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영상 편지 잘 보셨으니까 역선택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중은 크지 않아요. 크지 않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지자도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지지자들이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가 지금 50%를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말로는. 네. 근데 투표하는 사람은 50%가 아니라 2, 3%밖에 안 돼요. 행동하는 사람이 2, 3%인데 역선택 하려고 그 귀찮은 거를 지지자도 못하는 행동을 할 거다. 그것도 대량으로 할 거다. 실제는 안 됩니다. 네. 조직이 되질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130만 원 쏜다? 이건 뭐냐? 자, 이제 본격적인 좀 정책이나 어떤 네거티브 검증에 좀 들어갈 건데 이지은 기자가 좀 한번 세게 질문을 좀 해주세요. 해보시죠. 그거는 이걸로 세게 해주세요. 그런가요? 네. 사안에 따라 다른 네. 사안에 따라서 뭐 첫 번째 뭐 이런 식으로 할 오늘 텐데. 지금 보니까 4 정도가 약하네. 그냥 그런가요? 이거 5로 올렸다. 선배 진짜 올려주세요. 네,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굉장히 뭐 설명을 뭐 굉장히 많이 하셨지만 굉장히 심플합니다. 30세에서 64세를 제외한 국민 모두에게 100만 원,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 배당 30만 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65세 뭐 이 남성의 경우 우리 이 시장님께서 대통령이 되면 바로 내 주머니에 그 130만 원 지역 상품권 어쨌든 돈에 상당하는 그게 바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정말 뽑아야 되나? 왜냐면은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나의 그 주머니 사정. 그런데 이게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뭐 계산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했는데 그거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난 분명히 130만 원 들어올 줄 알았는데 계산해보니까 왜 이렇게 빠지지? 10몇만 원씩 빠진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제가 그거를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네. 2단계로 시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법을 고쳐야 되는 것은 내년에 당장 시행할 수 없죠. 네. 그건 상당히 국민적 합의와 이제 국회를 통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 보유세를 신설해서 국토 보유를 한 땅을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둔 다음에 그 100% 30만 원씩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 요것은 사실은 기본소득 이념에 부합하죠. 액수는 적지만. 근데 이건 법을 바꿔야 되니까 2단계로 할 거고 1단계로 할 게 뭐냐면 당장 내년부터 예산 400, 내년이 아마 네, 아까 이제 뉴스룸에서 말씀을 해주셨죠. 420조 정도 될 텐데 그 중에서 28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취약계층,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 농축어민, 그다음에 학생, 청년, 아동 이렇게 하게 되면 28조 원으로 즉시 지급 가능하죠.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어쨌든 지금 당장은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뭐 28조 원은 내년부터 당장 고민을 되죠. 이제 좀 100만 하셔야 될 것 원. 같고.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시장님 기준으로 해서 그럼 시장님은 얼마를 받으실까? 저희 집도 이것도 계산을 좀- 해봤는데 네. 저는 장애인인데 이제 장애인이니까 저는 100만 원 대상이 되고요. 네. 우리 아들 둘은 30이 안 됐으니까 둘 다 해당이 되고 집사람은 이제 해당이 없고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국토 보유세 신설로 인한 1인당 30만 원이 추가된다면 그러면 420만 원이 되겠죠. 이거 상당히 많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닌가요? 저는 시장님이 내놓을 줄 알았는데요. 근데 네. 거기다가 네. 제가 아파트를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붙어 있는 토지에 대한
국토 보유세를 내고 또 1인당 30만 원을 받는 2단계까지 된다면 대개 한 300, 8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국토보유세 같은 거 방금 말씀하셨지만 입법사항입니다. 2단계라고 했지만 입법사항 절대 그 야당에서 반대하면 쉽게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요. 쉽지 않죠. 자, 그렇다고 하면 대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야당과 뭔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다 야당은 당연히 도둑이라고 해야죠. 하면 안 해줄 도둑이라고 텐데. 하셨잖아요. 또? 도둑. 아, 도둑 예전에 어떤 말씀을 하면 이제 아니. 제가 예, 예. 예를 들면 야당 중에서 지금 책임을 져야 될 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바른당을 빼고 나머지 당을 하면 과반수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그 과반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법안을 개정해 나갈 텐데 지금 대통령들 후보들이 하는 모든 공약 거의 대부분은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경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하는 공약에 거의 상당 부분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건데요. 기본소득 28조 원은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죠. 근데 국토보유세는 법 개정을 해야 되지만 네. 이게 국민 95%는 득을 보고 약 5% 정도만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리면 국민들이 동의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저희가 궁금한 것들이 이제 뭐 포털 사이트나 이런데 이제 이재명 검색을 뭐 직접 한 적도 있어요. 저도 많이 해요, 사실. 아, 왜 하세요? 그런데 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도 알아야 네, 되고 이제 댓글 저한테 같은 거 바라는 것도 보시고. 있고 실제로는요 댓글이나 SNS에 흘러다니는 얘기가 그게 바로 거의 민심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도 이제 뭐 마크맨이니까 검색들을 네.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관련 검색어가 뜹니다. 네. 아시겠지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오는 게 뭐 아시겠지만 셋째 형님 네. 부부에 대한 이제 욕설 관련 내용, 가천대 막말, 네. 음주운전, 네. 거친 무덤, 네. 아니 죄송합니다. 거친 말투, 무덤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네 가지 중에 좀 가장 박스떼기도 있죠. 아 그렇죠. 네, 예,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가장 많죠, 뭐 하면 정과도 있고 후회스럽다. 그리고 뭐 음주운전 벌금형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그거야 해당이 될 제 수도 있고. 잘못했으니까 그건 잘못한 거고 처벌 받았더라도 반성해드릴 일이고요. 그렇죠. 유감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게 가장 후회스럽냐? 제일 후회스러운 건 사실은 가족 문제죠. 가족 문제. 제가 너무 과했던 게 있죠. 그러니까 형님이 어떤 시정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제가 차단할 때 너무 무지막지하게 차단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타협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직접 시장 형이라고 지시도 하고 또 인사도 직접 하시고 뭐 이런저런 요구도 하시고 하니까 제가 그걸 완전히 차단했거든요.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알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다 이해하더라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거친 욕설하면, 언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만약에 계속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다는 건데 그 발목은 이미 뭐 2012년에도 잡았고 2014년 선거 때도 했고 2015년에도 했고 2016년에도 했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그로 인한 갈등이 많았는데 그까지는 제가 참지요. 참는데 결국 어머니를 통해서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하시다가 어머니를 두들겨 팼어요. 참 말하기 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신고해서 형사처벌도 받았죠. 때려서 어머니 다쳐서 병원 간 날 밤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른 가족들 다 모여서 술도 한잔하고 또 때린 형님은 경찰서 잡혀가서 조사받고 우리끼리 모여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조사받고 나온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그때 막 전화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예. 뭐 심하게 제가 뭐 했죠. 그리고 형님이 한 욕을 당신은 이렇게 당신 엄마한테 했으면 얼마나 됐겠냐 뭐 이런 얘기를 막 섞어 하다 보니까 엉망이 됐죠. 어쨌든 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분명히 이제 뭐 후보님이 시장님이 감수해야죠.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자,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국의 샌더스라고 본인이 주장을 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요? 샌더스가 되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근데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그래서 이긴 샌더스. 근데 일각에서는 샌더스가 아니라 진보의 트럼프다. 뭐 샌럼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샌럼프. 너무한데. 트럼프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행동 양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정치 세력들과 손을 잡지 않고 대중들 속에서 정치 기득권에 도전했다. 그래서 이겼다라는 측면에서는 샌더스도 이길 뻔했고 트럼프는 이겼고 그 측면에서 트럼프나 샌더스나 양측은 비슷하다고 봤던 거고요.
근데 이겼기 때문에 그쪽을 비유해줘서 처음엔 좋아했더니 이 트럼프 이 양반이 가면 안 될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든지 또는 뭐 불합리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든지 예. 이 과격한 행태를 보인다든지 하는 게 저하고는 사실 그 측면은 안 맞는데 처음에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걸 쓰면서 그냥 한국의 트럼프가 전 세계에 나가버린 거예요. 좀 뭐 억울하긴 한데 어떡하겠어요. 지금 저쪽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쪽에서도 자칭 트럼프로 비견되는 이제 홍럼프 그러니까 출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홍준표 지사가 빨리 떠오르길 바랍니다.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의 원래 첫 홍보대사였잖아요. 저희 첫 홍보대사가 이제 이 홍준표 지사, 그러니까 뭐 제가 시립의료원 만들기 위해서 싸우다가 구속된 그렇죠. 바람에 예전에 서로 이렇게 두 분이 많이 그죠. 그거에다가 있었는데 뭐 나오길 바라는 유상국 씨. 건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떴거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좀 띄워주시다가 결국 그럼 또 한번 말씀 한번 공개적으로 영상 네. 편지 한번 두 네. 번째. 홍럼프 나오시죠 한번 네, 해주시죠. 우리 홍준표 지사님, 저는 홍준표 지사님이 이제 소위 보수 진영의 후보로 성장하셔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제가 이제 트럼프가 아니고 확실히 샌더스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충남 엑소 이런 얘기 되게 좀 젊은 층한테 어필하는 별명이 있는데 별명 없어요? 젊은 층한테 어필하는. 뭐 성남 샤이니, 아니면 뭐 그런 거 없고요. 성남 방탄소년단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고요. 저는 별명이 워낙 많아서 그 중에서 전투형 노무현 뭐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떠다니는데 그거는 어필하기에는 그런 거 말고 좀 젊은 층에 20, 30대한테는 제가 잘 보이려고 이제 운동화도 신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편하시려고 편하시려고. 신는 거. 저는 잖아요. 그런 연예인에 비교되는 별명은 없어요 사실. 그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좀. 왜냐면은 2030 이 여성 그 유권자들한테 네, 저같은 좀 어필을 유권자를. 네.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좀 몰래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몰래 가르쳐 지금 뭐 드리겠습니다.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뭐 밤을 새고 싶은데 뭐 저희가 내일 일정이 많아가지고 별로 안 센데요. 그 세금 거좀 보세요. 그런가요? 저희가 지금 이것도 혹시나 목 타실까봐 이것도 좀 맞아. 사회자를 제가 앞으로 했는데. 요거 좀 빼려고 그래 이렇게. 그런가요? 준비를 해왔는데 드실 기회가 없었네요. 저희가 너무 계속 막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그 예를 들면 국가 지도자, 예를 들면 국가 경영을 맡길 만한 좀 듬직하고 안정된 사람이라는 그 실력, 그 본질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가 되게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려고 정치인들이 지배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그야말로 대리인이 아니라 이렇게 동원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이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거 아닌 거를 좀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 가깝게 편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좀 오해를 사서 가볍고 좀 어떻게 보면 품격 없고 뭐 이런 오해들을 좀 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가 좀 이제는 좀 고치고 이제 한양 도성에 들어왔으니까 알겠습니다. 복장도 좀 예. 바꾸고 말투도 좀 바꾸고 뭐 그러려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마이크 드랍이라는 또 마지막 그런 코너가 거 있어요? 있습니다. 이건 이제 거의 공통 질문입니다. 후보들한테 박 기자 네. 한번 해주시죠. 일단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재명에게 대통령이란 명쾌하게. 대답해 저는 세상을 공정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죠. 네, 그 자리나 권력이 아니라 그가 가진 권한이 필요해서 그 권한으로 제가 평생 만들고자 했던 공정한 사회, 공정한 나라,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 그런 거 만들고 싶은 수단입니다. 그런 거를 만드는데 이제 도구로 쓰고 최고의 싶다. 도구죠. 최고의 도구로. 호미보다는 가래가 낫고 가래보다는 트랙터가 낫기 때문에 나고 다니는 데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좀 들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같이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뭐 어떻게 인사를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혹시 아이디어를 저희가 네. 뭐 좋아하시는 뭐 포즈라든지 그런 게 뭐 그런 있나요? 거면 돼요. 저희가 같이 네.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그냥 뭐 인사 이기라고 이건 한번 그럼 이거 한번 좋습니다. 할까요? 그럼 뭐 어떻게 구호를 외칠까요? 구호를. 소셜 라이브로 이렇게 자, 하시죠. 이기자 그러면 이재명 해주세요. 저희가 같이 하게 이렇게 해도 내가 이재명 할 테니까 이기자. 그건 안 돼. 그거나 그럼 그거나 저희는 비슷한 거 JTBC 같은데. 하는 걸로. 좋습니다. 각자 자기 걸 외치시면 네. 되죠. 자, 먼저 이재명 JTBC 잘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